그녀의 호흡기 건강이 특히 여름철에 안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SOS 현장 점검. 집안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홍성주 실내환경 개선 전문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은 김금희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안방. 제가 쓰는 침대인데요. 네. 저는 천식 때문에 이불 빨래랑 베갯잎도 자주 빨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먼저 김금희 씨의 이부자리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여기에 그녀의 호흡기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이 있는 것일까? 문제는 바로 베개입니다. 베개가요? 우리가 매일 쓰는 베개가 호흡기 건강을 악화시킨다? 베개 속 세균 수치를 측정해보는 전문가.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측정값은 9,999. 세균 측정기의 한계를 넘어버릴 정도로 세균이 가득한 베개.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양도 많지만 활동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개 잎은 물론이고 네. 베개 속에 있는 잠재기 세균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세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세균을 먹고 있는 거죠. 여름철은 진먼지 진드기의 최대 번식기. 특히 진먼지 진드기로 인해서 기관지가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폐 노화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일반 솜베개는 솜이 잘 뭉쳐 물빨래를 하면 속까지 깨끗이 마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생상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물빨래를 할 경우 끈으로 3등분해서 묶은 후 세탁해 솜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며 건조기 등을 이용해 완전히 말려줘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개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주기로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이 호흡 면역력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천식과 폐 노화를 부르는 진먼지 진드기가 가득한 베개. 이번엔 거실로 이동. 거실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은? 곰팡이는 높은 습도, 수분, 적당한 온도만 있으면 왕성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잖아요. 예. 2주만 청소를 안 해도 곰팡이가 최고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거실 공기 오염의 주범은 에어컨이다? 실제 에어컨 세균 수치를 측정해 본 결과 세균 수치 9,816으로 공중위생 기준치 24배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우리가 이제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실내 곰팡이에 노출이 되게 되면 기도의 과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도 과민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사소한 자극에도 기도가 그렇죠, 네. 민감해지면서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문제는 천식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기관지의 그 과민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급속한 폐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여름철 실내 곰팡이는 폐렴의 일종인 과민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 여름용 폐렴의 주범, 에어컨 속 곰팡이. 전문 업체를 활용해 에어컨 청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 필터나 송풍구는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필터는 1, 2주에 한 번씩 물로 씻어내 그늘에 바짝 말려줘야 한다. 실내 환경을 점검했다면 이번엔 생활 습관 속 원인을 알아볼 차례. 김금희 씨의 일상을 계속 관찰한 청균이설 전문가 군단.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데. 지금 지켜보니까 위생이나 청소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서 본인도 왜 호흡기 건강이 악화됐는지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이게 언뜻 보기엔 잘 몰라요. 하지만 천식을 앓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바로 김금희 씨가 다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었다? 바로 환기 없이 요리하는 일. 우리가 폐 건강을 생각하면
뭐 미세먼지는 빠질 수가 없는 요소인데 네. 사실 지금 계절인 여름철에서도 실내에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흉 미세먼지인데요. 조리흉 미세먼지? 이게 이제 조리흉 미세먼지라는 거는요, 조리 과정 중에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증기가 냉각되면서 발생한 초미세입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이 조리흉을 네네. 1급 발암물질로 지적을 했어요. 굉장히 거의, 위험한 네, 거죠. 굉장히 위험한 친구죠. 그래서 폐암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여성 폐암 환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중에 무려 10명 중에 9명은 비흡연자라고 합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이 조리흉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내에서 조리흉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폐암 확률이 무려 22.7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네.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 확진을 받은 급식 종사자는 60명에 달하며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냉방기기 가동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고 요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하다는 것. 실제 여름철 실내 조리 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평소 주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40 정도. 고등어를 굽자마자 치솟는 미세먼지 수치. 요리가 끝난 직후 미세먼지 농도는 183으로 4.5배를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실제 15분간 환기 없이 요리한 결과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는 물론 벤젠, 스틸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까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요리할 때 후드는 언제 켜는 게 좋은가요? 네, 후드는 온갖 1급 발암물질들을 흡입해서 배출하는 기구잖아요. 네. 요리하기 전부터 후드를 켜놔야만 됩니다. 요리 전부터 후드를 켜야 한다? 우리가 이제 조리 시작부터 그 후드에 그 선풍기를 켜놓게 되면 네네네. 공기의 흐름이 형성돼서 조리용 미세먼지부터 요리 중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네네. 원활하게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한 5에서 10분 이상 후드를 켜두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유해가스들 또한 말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후드 상태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한다. 음식 조리로 발생한 기름방울이 후드 안쪽에 달라붙기 쉽고, 이것이 방치되면 끈적끈적하게 응고돼 후드의 흡입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 후드 외관과 내부에 쌓인 기름때는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이킹소다를 따뜻한 물에 녹여 신문지에 적셔 붙여두면 찌든 때가 불어나 청소하기 쉬워진다고 한다.